자, 오늘 장 보시면서 속으로 진짜 오늘 시원하게 한번 올려줄 자리는 맞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주가 안 가지? 내 종목은 도대체 왜 이러지? 하고 답답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뭐 기술적으로나 재료로나 오늘 분명히 한번 시원하게 쌓아줘야 하는 자리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좀 안 도와주죠. 지금 전체적인 뭐 시장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사람 멘탈 박살나게 하는 장세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영상 끄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 대시세 이 종목들 날아가기 전에 어땠어요? 뭐 대한항통신이나 광전자, 광통신 섹터 달고 상승 랠리 오기 전에 어땠죠? 그때 뭐 윗바닥에서 흔들 때 다들 뭐 시장 불안하다, 매크로 안 좋다 하면서 던진 분들 많습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그리고 나중에 뭐 뉴스 도배되고 저 위에서 상한가 랠리 좀 펼쳐질 때 그제 한번 품어와가지고 개인분들 굉장히 좀 많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바닥에 있을 때 상승 초입에 봤을 때 그때 잡을 걸 후회했던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겁니다. 현재 우리 주가 원전 섹터 위치가 바로 그 대시세 초입에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 현재 시장이 왜 이 진흙탕인지, 그리고 이 공포 속에서도 왜 우리 기술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지 멘탈 꽉 잡으시고요. 오늘 영상은 두 번, 세 번 좀 돌려보시면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우린 일단 수부터 좀 보고 가야겠죠. 지금 코스피가 3,900선 위아래로 좀 방향성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 멱살을 좀 잡고 있는 건 역시나 외국인 수급이죠, 외국인.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질 않고 쏟아지고 있어요. 주식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 돈의 힘으로 좀 가는 건데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질 않으니 종목들이 좀 무거워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이 외인들은 왜 이렇게 좀 보따리를 싸가지고 좀 나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들어온 이 속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 매크로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새로운 이 워시 체제가 좀 들어섰고 첫 FMC가 좀 열렸죠. 결과는 어땠나요? 지금 금리 또 동결입니다. 미국에서. 이 시장은 내심 이 금리 인한 이 깜빡이라도 좀 켜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연내 인상 가능성까지 살짝 열어두면서 아주 매파적인 스탠스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반면에 지금 우리 한국은행 이 상황은 첩첩상 중입니다. 미국은 금리 안 내리고 좀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이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죠. 이 턱밑까지 차오른 가계비 터질까봐 좀 또 막아야 되죠. 그래서 한국은 이 금리 인상 안팎을 좀 못방지게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미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팽배해지니까 외국인 스마트 머니들이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단 발을 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리고 가장 좀 치명적인 거는 바로 이 환율입니다, 환율. 자, 여러분. 일단 이 환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무섭게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1524원. 오늘 기준으로 환율이 무려 1524원을 찍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한국 주식 이 100억어치를 샀는데 주가는 가만히 있어도 환율이 1,300원대에서 1,500원으로 좀 뛰면 가만히 앉아서 이 환차손으로 몇십억을 좀 까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국 주식 시장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 당장 이 주식 팔아가지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완벽한 핑계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환율 1,500원인데 주식을 왜 해? 이러면서 계속 공포감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폭락장, 하락장 이런 공포 장세일수록 시장에 남는 돈들 어디로 갈까요? 갈 곳 잃은 수급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재료가 있는 단 한 개의 섹터로 극단적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로 뭡니까? 이 원전이죠, 원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가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왜 매크로 집중하지 말고 이 섹터, 이 원전 섹터에 좀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이 기사 하나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장 마감하고 늦게 뜬 이 기사들 좀 보셨죠? 도배가 좀 됐는데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백제화 9년 만에 다시 영덕으로 원전 이 건설 운영 기간 동안 총 2조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 테마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 정책으로 완전 백지화됐었던 천지원전 부지가 부활을 했어요. 무려 1.4기가와트급 이 대형 원전 2기가 다시 지어집니다. 9년 동안 멈춰있던 원전 생태계의 이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지금 해버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죠. 대형 원전은 영덕으로 가고 SMR은 기장으로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이 로드맵이 좀 다 나왔습니다. 해당 지자체 건설 실념, 운영 60년 동안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꽂힙니다. 자, 이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정부가 멱살 잡고 원전 밀어붙인다. 자, 이거죠. 최근에 체코 원전 이 수주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바닥에서 꿈틀거리면서 매집봉 띄운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해외 수주 모멘텀에 이어서 국내 대형 원전 신규 건설이라는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현재 달아버린 상황인 거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섹터가 이 시장 잡아먹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이 국가적 트렌드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 뭐 시장 지수, 뭐 이거 환율 다 무시하고 그 섹터로만 돈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뭐 다 파란색일 때 얘네만 딱 빨간불 켜고 날아가니까 포모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원전 섹터 흐름이 딱 그 대폭발 직전에 압력 밥솥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원전주 중에서 우리가 가장 1순위, 이 대장으로 좀 잡고 가야 할 종목이 뭐냐? 바로 우리 기술이라는 거죠. 이 먼저 펀더멘탈, 팩트 체크 한번 빠르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 잡주 아닙니다. 잡주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잡주 아니에요. 국내 유일의 뭐예요? 원전 MMIS.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엄청난 기업이에요. 뭐 대형 원전을 좀 짓든 SMR을 짓든 이 통제 시스템 없이는 원전 못 듭니다, 여러분. 이 원전의 뇌와 이 신경망을 독점 공급을 하는 거죠. 실적 뭐 베이스도 탄탄하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세력들이 어떻게 좀 요리를 하고 있는지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일봉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기억하십니까? 최근이었죠. 6월 12일. 환율 1,500원 뚫었다고 뭐 뉴스에서 뭐 난리 나고 코스피 뭐 박살을 좀 났었던 그 공포의 날들이 좀 진행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기술 어떻게 했죠? 보란 듯이 상한가를 한번 찍었죠. 시원하게. 뭐 물론 최근에 다시 한번 위에서 좀 눌리긴 했지만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완벽한 상승 이 변곡점을 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 뭐 이렇게 속도 떨어지고 환율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데 개인들이 뭐 돈 모아가지고 이런 상한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건 뭐 세력들이 이 가격 밑으로는 우리가 다 쓸어 담겠다. 라고 하면서 올려준 강력한 좀 의지를 돈으로 보여준 기준봉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기준봉 이후의 상황, 디테일한 상황도 한번 제가 10분봉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 이 며칠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흔들렸죠. 당연히 우리 기술도 고점에서 같이 좀 흔들렸습니다. 위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개인들 물량되는 이 전형적인 좀 패턴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차트 딱 보시면 명확하게 좀 보이실 겁니다. 제가 그어놓은 파란색 이 두 줄, 이거 보이시죠? 박스권. 위로는 이 16,100원대 이 부근에서 좀 찔러주면서 악성 매물대 계속 좀 소화하고 있고요. 아래로는 14,700원 선 기가 막히게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 14,700원 선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습니다. 뭐 장중에 뭐 지수가 폭포조수처럼 좀 쏟아졌어도 이 구간에서 하락 흐름을 멈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물론 고점에서 좀 눌렸지만 이전에 뭐 터졌었던 이 유의미한 상승, 이 기준봉의 허리를 절대 깨지 않는 선에서 상승 이후에 이 허리 라인을 절대 깨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눌림목을 현재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외인들이 시장을 좀 패대기 치고 있는데도 이 가격을 계속 방어를 해준다는 건 누군가가 밑에서 거대 물량 좀 받쳐놓고 여러분들이 던지는 물량을 계속 받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세다라는 이 증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주가 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덜컥 겁먹고 손절하지 말아라. 제가 이 분명히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지만 다시 유의미한 반등 충분히 나와 줄 겁니다. 연덕에서 이제 1.4 기가와트 이 대형 원전 2기 건설 그리고 2조 지원 확정. 자, 이거 하루아침에 소멸될 재료 아니에요, 여러분. 70년짜리 프로젝트고 하반기 내내 이 주식시장 헤드라인을 장식할 메가 트렌드라고 보셔야 합니다. 당분간 뭐 환율이 1,500원 선, 이 금리 뭐 인상 이슈로 인해서 뭐 시장 전체는 좀 계속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위아래 좀 흔들리겠죠. 하지만 진짜 돈 버는 세력들은 뭐 남들이 좀 공포에 질려서 계속 좀 던질 때 이런 확실한 좀 모멘텀을 보고 14,700원 대에서 뭐 세력 지지선에서 좀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을 좀 실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유 중이신 주주분들은 내 평단가가 살짝 높다고 해서 뭐 매일 HTS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기술의 펀더멘탈과 원전 르네상스, 국가적 방향성엔 아무런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력들의 이 알파칸 이 잔파동 계속 좀 나타날 텐데 여기에서 좀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개인 매도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엉덩이 무겁게 좀 홀딩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규 진입, 추가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이 지지선 꼭 명심하시고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좀 진행할 때 같이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게 안전하게 우리가 물량을 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력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세력을 좀 알아야 같이 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력 정체를 밝혀드릴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우리 기술 정말 이 반등, 이 반등이, 아니면 폭등. 이거 간절하잖아요. 그죠? 이 반등, 폭등. 한 번씩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세력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키워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 창구 흐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오늘 창구 흐름에서 9% 상승 이후에, 시가의 좀 9%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누가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나요? JP 모건, 이 외국계 세력이 어떻게 해요? 순 매도를 했죠. 그렇죠? 64만 주. 순 매도를 해서 주가를 크게 눌린 걸로 확인이 되죠. 그 물량을 고스란히 누가 받았다? 키움, NH. 개인들이 받아냈다. 그래서 주가 방어가 되지 않는 채로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게 정확하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면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 오늘 JP모건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누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오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확하게 뭐 얘네가 JP모건 얘네가 세력이라고 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린 이전 상승 파동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우리 주가 이전 이 상승 파동 구간에서 상승 변곡점이 발생한 최초 시점이 언제죠? 자, 이때죠. 1월 16일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이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연속적인 상승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1월 16일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누가 매수를 진행했죠? 1월 16일 날 JP 모건 서울과 메릴린치, 얘들이 각각 163만 주, 메린치 같은 경우는 120만 주가량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1월 16일 날.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부터 연속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죠. 그 이후에 이격에 대한 좀 부담감 작용을 하면서 세력들이 이 구간을 놓치지 않고 뭘 한다? 또 매도를 진행한다. 매도를 하면서 뭘 만듭니까? 자,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자, 그때가 언제 시기입니까? 자, 이때죠. 3월 25일 하락에 대한 변곡점이 발생한 시기. 자, 그렇다면 3월 25일 날 누가 빠져나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월 25일 날 누가 빠져나갔는지 한번 딱 확인해 봤더니 누가 매도를 진행했죠? 3월 25일 날 JP모건과 멜린치가 나란히 78만 주 그리고 40만 8천 주가량을 매도를 진행하면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깊은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세력들이 빠져나가니까 깊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이 주범이 JP 모건 창구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세력이 JP 모건 메릴린치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JP 모건 세력이 오늘 또 뭐라고 했다? 오늘 창구 흐름에서 순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물론 메릴린치 움직임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JP모건 같은 경우는 현재 76만 9천 주가량 순 매도를 하면서 우리 주가를 또 한 번 강한 눌림목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겁니다. 물론 뭐 이 세력들이 매도를 진행했다고 해서 오늘 매도를 진행했다고 해서 최근에 연속적인 매도를 좀 진행하면서 우리 주가를 눌렀다고 라고 해서 얘네들이 뭐 갑작스럽게 우리 주가 상승분 다 뱉어내는 급락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그건 아니에요. 세력들도 정확하게 차트적으로 세력들도 충분히 우리 주가 더 깊게 누를 수 있는 차트적으로 좀 어떤 그런 차트적인 면이 형성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들도 확실한 자금 좀 매도로 좀 태워가지고 주가 확 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지 라인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지금 이 히든 라인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60선 라인, 2차 방어 라인 위로 아직 이 음봉 캔들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오늘 시가대 상승이 나오고 갑작스럽게 좀 눌린 상황 굉장히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히든라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다? 2차 방어 라인, 1차 방어 라인 정확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이 히든라인 같은 경우 일봉 차트보다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한 차트인데 지금 이 히든라인 상황에서도 아직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자, 변곡이 생긴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다?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흐름 지켜보다가 관망하다가 매수로서 진입하면서 우리 주가 다시 한번 유의미한 이 상승 흐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이 상승 파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N자형 상승 파동을 만들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일단 히든라인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력들이 매수했었던 날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1월 16일 상승 변곡점 발생했던 시기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거예요. 세력들이 매수했던 이 시기 그리고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이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만든 시기 3월 25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히든라인 차트 상황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골든 크로스, 60선 돌파할 수 있는 골든 크로스가 형성된 상태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매수 포인트가 뜨고 1차 방어 라인 20선 라인을 타고 연속적인 상승 나오다가 상승 이후에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데드 크로스를 만들 준비를 하는 이 자리가 형성이 되면 빠르게 우린 뭐야? 매도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도 포인트 보시고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방어 라인은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강한 어떻게 돼요? 양봉 캔들 띄워주면서. 근데 지금 현재 어때요? 골든 크로스 이후에 양봉 캔들 띄워주고 1차, 2차 방어 라인까지 다 돌파를 했는데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눌렸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죠? 지금 60선 라인에서 정확하게 음봉 캔들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만에 하나 세력들이 물량 더 크게 뱉어내면서 주가 크게 한번 눌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깊은 조정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 흐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또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수렴이 되면서 충분한 이 반등 형태, 반등 이후에 또 물량 흡수하고 앞에 있는 물량 계속 리테스트를 하면서 물량 흡수하고 또 수렴되고 반등, 수렴되고 반등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고점 터치할 수 있는 상승 흐름을 충분히 가져가다가 언제 한번 빵 터트리면서 N자운 상승 파동 충분히 이어갈 확률 매우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걸 좀 지켜봐야 된다?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지, 이 JP모건, 메릴린치의 세력들이 매수를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추적을 좀 해야 된다. 추적한 뒤에 세력들이 유의미한 매수세가 진입이 되게 된다면 히든라인 상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망을 하면서 정확한 이 매수 포인트 잡아가야 한다. 자, 그게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유의미한 반등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리테스트를 거치고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방어 라인, 60선 라인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에 대한 이 세력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 조만간 상승 파동을 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의미한 이 양봉 캔들이 한번 뜰 것이다. 기준봉 말고 정말 이 상승에 대한 진짜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그때 우리는 빠르게 매수를 잡아가서 평단가를 낮추는 단기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그 효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매수 포인트 뜨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전달 드릴 겁니다. 전달 드릴 건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제가 타점을 영상을 통해서 좀 전달 드리고 싶어도 제 영상이 오후 6시에서 7시 정말 늦으면 오후 8시 이후에도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기가 매우 힘들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주임들 이 본업 갖고 계잖아요. 이 본업 때문이라도 이거 HTS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조급한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본업에 이 앞으로 좀 집중을 하시라고 제가 대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드릴 겁니다. 모니터링 하다가 지금이라는 이 찰나에 매수에 대한 맥점 1차적으로 전달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매도에 대한 맥점도 전달 드릴 겁니다. 2차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362-6554번.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우리기술이라고 문자 하나 딱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면 제가 이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을 문자로 빠르게 전달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전달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전달 드리는 맥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죠? 이 구독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신다면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을 무료로 문자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제가 전달 드리는 맥점이 100% 완벽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좀 힘들고요. 하지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 잡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임들이 하실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문자 알림을 늦지 않게 확인만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이 주가가요, 정말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분이라도 빠르게 타점을 잡아야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지는 그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다.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좀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10일 날 대한연선 영상 올려드린 이후부터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타점 잡아가고 있는데요. 4월 10일 날 매수 포인트부터 5월 13일 날 매도 포인트까지
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타점을 잡았었는지 최대한 보시기 쉽게끔 준비해 뒀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히든라인 차트에서 보시면 과거 이평선이 이렇게 예쁘게 수렴된 이후에 골든 크로스 60선 돌파가 나오고 1차 방어 라인인 20선을 지지하고 쭉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죠. 자, 근데 이 4월 10일 날 발생했었던 골든 크로스가요.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력성 자금이 붙어주면서 만든 골든 크로스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4월 10일 날 급하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럼 제 말이 맞는지 4월 10일 날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월 10일 JP 모건 세력성 자금이 유입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부터 20선을 타고 쭉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주기만 하면 우리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푹 잘 텐데 아쉽게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면 뭐가 발생할까요?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차 방어라인 20선을 위협하는 이 음봉 캔들을 만들고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폐기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 이 음봉, 이 데드크로스 세력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는지 5월 13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월 13일 JP 모건이 10만 주가량 물량을 던지면서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하고 5월 14일 날엔 확실하게 이탈을 하면서 데드크로스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조정. 자, 진짜 조정.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과하게 벌어졌을 때. 자, 과하게 벌어진 상태라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보다 깊은 조정이 오고 바닥에서 이평선들이 다시 예쁘게 수렴된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다시 한번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맞춰서 세력성 자금이 또 한번 유입이 된다면 우리가 재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 타점이 100%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왜? 주식시장에선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우상향 추세가 말해 주듯이 현재도 17만이 넘는 이 많은 구독자님들과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NH 투자 대회에서 시상할 만큼 톡톡히 이 타점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도록 매도 포인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라인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세력성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매수 포인트가 뜨는구나. 그 이후에 1차 방어 라인 타고 연속적인 상승 가져가다가 세력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데드 크로스를 만드는 자리에선 매도 포인트가 뜨는구나를 확인해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한번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는데요. 자, 근데 여긴 왜 매도를 하지 않으셨던 거죠? 자, 이때는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존재를 했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일 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방어 라인 여기를 좀 다시 지지한 채로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1차 방어 라인, 2차 방어 라인 돌파 상승 상한가로 인해서 한번 나오면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더라.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지만 아직은 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단기적인 이 갑작스러운 이 상승 파동이 나오기보다는 정확하게 추세를 좀 이어가면서 세력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이 급반등이 한번 나타날 거다. 우리가 그래서 그 구간을 정확하게 보면서 매수를 진행하자. 그리고 나서 평단가를 단기간 내에 좀 빠르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좀 길게 좀 유지가 된다? 아닙니다. 뭐 단기간 내에 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세력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우리 주가 다시 한번 하락 흐름 멈춘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상승 추세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무릎 포인트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어깨에서 매도를 하는 상황들, 이 또 상승 파동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연출을 해보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강성주님들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강성주님들께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 한번 나올 이 종목 한 가지 전달 드리면서 영상 끝에 우리 기술 다시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핵심 포인트 한 가지도 제가 분석 드렸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핵심 포인트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심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 주간입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준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임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앞서 보여드린 종목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주봉 상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봉 상황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봉 상황에서 저번 주 흐름이죠. 저번 주 흐름에서 양봉 캔들, 유의미한 양봉 캔들 띄워주고 흐름을 막아줬어요. 21선 부근에서, 생명선 부근에서 흐름을 막아주면서 이번 주 상황에서는 음봉 캔들로 눌러주고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눌림목이 나오면서 다시 이 상승분을 뱉어내면서 저점을 돌파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상승 추세가 깨지면서 일단은 2차적인 이 60선 라인까지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음봉 캔들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 단기적인 조정 상황일 뿐이다. 자, 그래서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앞에 있는 이 물량들 계속 흡수할 상황들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저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N자형 상승 파동 충분히 만들어가면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흡수를 하면서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한다. 지지라인 형성되어 있는 이 무릎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진행한다. 아시겠죠?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그 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RSI 지표 같은 경우도 50포인트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포인트에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매수를 잡아갈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고 과매수 구간은 벗어난 상태라서 충분하게 과매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